안녕하십니까. 전기 기능사 필기 제3과목 전기 설비 부분을 맡은 황미륵 교수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전기 기능사 공부하실 때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이 세 과목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3과목은 제가 크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체적으로 3과목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 부분과 하나는 문제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이 이론 부분만 하시거나 또는 문제 부분만 하시는 경우는 조금 많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론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과목 우리 전기 설비하실 때 저는 문제는 거의 100%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 부분이랑 우리 문제 부분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우선은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제 3과목 전기 설비 첫 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고요. 1장은 배선 재료와 공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선 재료와 공구. 우리 배선 재료와 공구에는 크게 세 가지 우리 차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배선에 대한 재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구가 나옵니다. 공구가 나온다는 건 어떤 때 무슨 공구를 사용하느냐, 또는 이러한 경우일 때 사용하는 공구가 뭐냐, 이렇게 문제화돼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우리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뭐 나전선, 절연전선, 뭐 그다음에 코드, 그리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특고압 케이블, 그리고 제어 케이블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는 전선은 나전선,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전선과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죠. 우선은 여러분들 뭐 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재질이 그죠? 구리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도체를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도체, 그냥 원형의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를 그렇죠? 여러분들 단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단선이고요. 하나만 사용한다. 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연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도체는 그렇죠? 구리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도체의 형태가 단선이냐 연선이냐로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우리 나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전선. 보통 우리가 표현은 그죠? 베어 커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C, SR, 강심, 알루미늄 연선도 나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도체 그대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나전선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나전선 하나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쵸? 옥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기본적인 전선의 나전선이 되겠고요. 나전선만 사용하다 보면 여기 우리 뭐가 흐르나요? 여기 전류도 흐르고 전압도 인가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다라는 건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뭘 씌워야 되나요? 그죠? 절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절연이라는 걸 해야 되죠. 요걸 우리가 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절연물을 사용하는 것들은 비닐, 폴리에틸렌, 가교 폴리에틸렌, 그리고 뭐 고무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전체적으로 다 PVC 계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요걸 가지고 절연을 한 거를 여기까지를 우리는 절연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절연전선은 어떤 거가 있나요? 여러분들 OW, DV 이런 것들.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또 옥내에서는 어떤 것도 많이 사용하나요? 예, HF, IX 이런 절연전선을 많이 사용하죠. 저독성, 난연, 비닐 절연전선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선의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 절연한 겁니다. 절연한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절연 전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예, 피복을 씌우죠. 예, 요걸 우리가 보호 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호 피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것도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냐면 이거 다 PVC 계열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여기는 절연물은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예, 가격 폴리에틸렌 XLP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보호 피복에서는 전체적으로 PVC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연을 2번 한 걸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는 여기를 우리는 예, 여기까지 사용을 해야 우리는 얘를 예,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케이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CV 케이블, EV 케이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거를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죠? 동력, 간선, 그다음에 전력, 간선 이런 쪽에 이러한 케이블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예, 전선의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는 그죠? 나전선,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그리고 또는 제어 케이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제어 케이블로 될 수 있겠죠. 사용 전압에 따라서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진다. 저압은 600V 이하, 그다음에 고압은 7000V 이하. 네,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고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설비에 대한 제어 신호를 보낼 때 그런 케이블을 우리가 제어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죠. CVV, CVVS 이런 케이블을 제어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은 절연물이 없는 나전선, 그리고 절연물이 있는 절연전선, 그리고 보호 피복이 있는 케이블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코드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나중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죠. 전체적으로 전선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 이렇게 전체적으로 케이블까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선에는 그죠? 예,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선과 케이블의 구비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6가지는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도전율이 크다. 고유저항이 작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도전율이라는 건 시그마는 그죠? 로우분의 1. 그죠? 고유저항분의 1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도전율은 고유저항에 반비례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 저항값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그죠? 얘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죠? P는 I 제곱의 R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값은 가능한 한 예, 작아야 한다. 저항값이 작아야 된다는 건 고유저항은 계속 작아야 한다. 그렇다는 건 예, 도전율은 그죠? 우리 도전율은 커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1번은 매우 중요한 우리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케이블, 전선, 절연전선, 나전선 사용할 때 그죠? 우리 시공하기도 편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가효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 강도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기계적인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와 예, 가효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2번에 이제 구비 조건이 되겠고요. 3번은요. 이렇게 설치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예,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오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비중이 작아야 한다. 4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공전선로로 사용해야 되려면 그죠? 공중에 매달아 놔야 되죠. 예, 그렇다는 건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내가 들고 다녀야 되죠. 시공할 때. 그러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전율이 커야 된다. 고유저항이 작아야 한다. 기계적인 강도 커야 되고 가효성이 풍부해야 되고 내구성이 커야 되고 비중이 작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시공이 편리하고 보수가 편리하다,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 당연히 달라붙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량으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우리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다음 회선 중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전선의 종류와 용도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선의 종류와 용도에서 우리 절연전선이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연전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OW, 그 다음에 DV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명칭 그리고 약칭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CV, EV, 뭐 VV, 뭐 CVV, 그 다음에 OW, DV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면에 표기하기 위한 약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설명한 게 우리 명칭 또는 적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되는데요. 명칭과 약칭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꼭 이 절연전선에서는 OW하고 DV 전선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절연전선이란 나도체, 도체를 한번 절연 피복한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600V 이하의 옥내 배선에 주로 사용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OW 전선,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다. DV 전선은 2님용 비닐 절연전선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OW 전선은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하고 DV 전선은 전선로로 주로 사용한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전선의 종류와 용도가 되겠습니다. 절연전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코드 보겠습니다. 아까 코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코드, 어떤 거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코드.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컴퓨터 한 대 사오면 그래서 컴퓨터 옆에 항상 검은 선에 뭐가 있죠? 코드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어떠한 전기 사용 기기에서 인출대에서 전기를 연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코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건이 이 2가지입니다. 이동이 편해야 되고 가효성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원체가 피복 자체가 전원체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시면요. 그래서 검은 선 또는 우리 전기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돼 있죠. 실로 돼 있죠. 그런 것들. 도체를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피복 자체가 그래서 절연미구이기도 하고 가효성도 있어야 되고 이동성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우리 코드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전구선 또는 저압의 이동용 전선에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그렇죠? 고무절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옥내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비닐 절연 전선은 가고용 비닐 코드가 있다. 그래서 크게 2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2 종류보다는 요 뒤에 나오는 코드의 종류 해서 이 5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사용 장소 또는 사용 용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코드의 종류는 1, 2, 3, 4, 5번이 있고요. 고무 코드, 그 다음에 비닐 코드, 그 다음에 고무 캡타이어 코드, 비닐 캡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금사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조금 보시기 전에 그죠? 우선은 코드가 사용됐다라는 건 우리 코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튼 기계에 나와서 그죠?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렇게 2개 나와 있죠. 결국은 여기에 그죠? 우리 심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심선을 사용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게 뭐 접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우리가 극을 갖는 선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심선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심선에 대한 선심에 대한 식별 색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우선은 우리 코드에서는 4심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코드에서 사용하는 거 말고 우리 5심까지 사용하는 보통 캡타이어 케이블에 5심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 5심까지 사용하는 이 심선의 색깔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우리 첫 번째 흑, 백, 적, 녹, 황 순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코드가 됐던 캡 타이어 케이블이 됐던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얘가 2심 케이블, 2심 캡 타이어 케이블, 2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백색, 백색, 적, 흑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2심을 사용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그렇죠? 요게 3심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하시면 얘가 4심. 그리고 얘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5심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심 코드 그리고 5심 케이블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심선 10별, 이 10별이라는 항목은 요 5가지 심선 색깔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심은요, 흑백, 3심은 흑백 적 또는 흑백 녹, 4심은요 흑백 적 녹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가장 잘 좋아하는 녹색. 녹색은 주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예, 다 접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녹색은 접지선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무 코드가 되겠습니다. 고무 코드는 당연히 그죠? 심선을 고무로 절연한 코드를 우리가 고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칭 단면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칭 단면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케이블을 사이즈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고무 코드에서 0.5에서부터 5.5 스퀘어까지 고무 코드를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심선에 고무로 절연되어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 고무 코드는 뭐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닐 코드가 나오는데요. 비닐 코드에서는 반드시 사용 장소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재질은요. 공칭 단면적은 0.5에서 2스퀘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주석으로 도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복은 절연물은 염화 비닐 수지를 사용해서 절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닐 코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방전등, 라디오, 그리고 선풍기, 그다음 전기 스탠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등에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닐 코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닐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죠. 어디에 사용을 못하나요? 비닐이라는 건 우리가 열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열이 이용되는 경우, 전기열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에만 기본적으로 불 켜는 데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닐 코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금사 코드입니다. 금사 코드는 그죠? 뭐가 위로 올라와 있나요? 사용 기구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재질이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금사 코드에 대한 사용 기구,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용 장소 이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금사 코드란 전기 이발기기, 그다음에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어떤 거요?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사 코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구는 전기 이발기,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이러한 이동형 기구에 우리 금사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금사 코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질은 도금하지 않은 연동박을 2줄 그거를 무명실로 감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어떤 거요? 순고무 테이프를 감고 그죠? 위편조를 한 2조를 꼬아서 종이 테이프를 감은 후 무명실로 대편형 또는 표면 편조를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우리는 금사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용 장소를 더 집중적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사 코드였고요. 다음은 그죠? 금사 코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요. 사용 장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옥내
교류 300V 이하의 소형기구, 뭐 거의 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거의 모든 300V 이하의 소형 전기기구. 우리 300V 이하면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220 또는 110 이런 것들. 이때 사용하는 모든 소형기구의 대부분의 코드는 다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은요, 연동선 위에 테이프를 또는 실을 감고 고무절연 또는 절연 심선을 2가닥에서 4가닥까지 꼬아 모으고 거기에 캡타이어 고무,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또는 비닐 심선 사이에 메꿔서 전체적으로 표본을 피복한 그런 코드를 우리의 캡타이어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케이블이 다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캡타이어 케이블은 반드시 이 사용 장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캡타이어 고무 클로로프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 공칭 단면적이라는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딱 뭐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어떤 건가요? CV 케이블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CV 케이블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칭 단면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 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나전선, 그다음에 절연전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절연전선 또는 나전선에 나오는 도체의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어떻게 규격화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은 IC라는 규격이 있고 KS라는 규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KS는 국내 한국 산업 표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IC는 우리 해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TO 가입 이후로 우리는 이 IC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모든 케이블들이 다 이 도체 공칭 단면적의 사이즈를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암기하시냐면요. 최소한 1.5스퀘어부터 95스퀘어까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 2.5, 4, 6, 10, 16, 25, 35, 50, 70, 95까지는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산업표준은 버려야 하느냐?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는 암기하셔야 되냐면 여기 5.5 스퀘어까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2 스퀘어,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5.5.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오는 코드, 그렇죠? 여러분들 캡타이어 코드는 이 한국 산업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캡타이어 코드. 캡타이어 코드는, 그죠? 요 캡타이어 코드는 단면적이 0.75짜리가 있고요. 1.25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mm 스퀘어, 그 다음에 3.5 스퀘어, 그 다음에 5.5 mm 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캡타이어 코드의 공칭 단면적은 0.75, 1.25, 2, 그 다음에 3.5, 5.5 스퀘어가 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KS 공칭 단면적도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 꼭 95 스퀘어까지는 우리 기준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은 저의 300 스퀘어까지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95 스퀘어까지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나전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전선이란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나전선입니다. 나전선이란 피복이 없는 전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연물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기본이 있고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건 예외 규정을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전선에서는 이 예외 규정을 잘 물어보죠. 전체적으로 용도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기로 전선, 그렇죠? 이게 우리 발열선이죠. 발열선을 피복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차피 타서 없어질 거니까 필요 없는 거. 그렇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기로에서는 나전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압 접촉 전선, 이렇게 접촉해서 사용하는 전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 저압 접촉 전선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어떠한 경우? 부식이 되는 경우. 어차피 부식될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선이. 그렇다는 건 어차피 부식이 될 거라면 그냥 나전선을 사용하는 게 더 효용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가 또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취급자가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선은 나전선이야. 그래서 내가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서는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 곳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 취급자가 이외에 그곳에 출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취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나전선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방법으로는 덕트 공사 중에서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공사에서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는 저런 나전선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서 전체 6가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나전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선 같은 경우는 뭐 단심 또는 연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외에 우리 평각 구리선이라고 평각 동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스 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가 피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 뭐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얘도 똑같이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얇은 판의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표현 방식도 이 두께가 얼마냐, 전체 길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두께가 얼마, 그다음에 전체 폭이 얼마, 너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버스바라고 얘기하죠. 주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평각 동선, 평각 구리선이 되겠고요. 여기서 간혹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호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평각 동선의 종류와 기호 물어보는 한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다. 1호는 H, 2호는 H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SA.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경질, 딱딱하다, 좀 경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스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S, 그 다음에 H죠. 제일 경질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경질도가 제일 낮은 겁니다. 주로 와이어 형태를 갖는다. 심지어.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스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선과 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도체, 절연전선, 케이블 얘기를 할 때 그 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체를 그렇죠? 하나로 사용할 거냐, 여러 개의 도체를 하나로 사용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선인 경우에는요, 단면이 원형인 것, 딱 한 가닥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단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크기의 지름으로 우리 케이블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1에서 우리 12mm까지 총 42종의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해외 기준을 따른다. 60364에 대한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저압 옥랩에선에서는 단선을 사용 안 하고 연선을 사용하더라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는 건 그죠. 문제는 연선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선이라는 건요. 한 본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6배수의 층수로
연선을 꼬아서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칭 단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선은 0.9 스퀘어부터 최대 1000 스퀘어까지 제품이 나온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연선에서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연선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선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어떤 거가 있나요? 이 소선수가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경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공칭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 연선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중앙에 한 번을 중심층으로 두고 6배수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배수로 층을 두어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꼬아서 만든다. 그걸 우리는 연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층수. 그러면 이 층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 우리 소선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배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층은 6개. 2층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6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식이 나오죠. 우리 어떻게 공식이 나오나요? NT는 전체 소선수는 3층수의 n 플러스 1의 그리고 가운데 중심층.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총 소선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2층 한번 볼까요? 2층 총 몇 개였나요? 19가닥이었죠. 한 가닥, 6가닥, 7가닥, 그죠? 12가닥, 19가닥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죠. 3 곱하기 요게 뭐였나요? 층수였습니다. 그래서 2층이고요. 2층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3, 6, 18에 1, 19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뭐 3층이면 3 집어넣으시면 이 우리 소선수를 계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요거보다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뭐 구하는 문제인가요? 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전선의 직경을, 케이블의 직경을 구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하나는 1층은 하나, 둘, 세 개가 전체 직경이 되겠고요. 2층은요. 거기에 두 개가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가요? 전체 직경은 그죠? 그 층수의 2배를 하고 1을 더한 값. 요게 직경에 있는 소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하나요? 그 소선의 작은 직경을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2층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똑같이 2 곱하기 2 플러스 1 가로 곱하기 그거의 소선의 작은 직경.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그렇죠? 2층의 전체 직경이 나오는 거겠죠. 요게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연선의 직경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공칭 단면적을 물어보는 거죠. 공칭 단면적. S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칭 단면적.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직경이 나왔으니까 간단하죠. 4 뒤에 그렇죠? 5 직경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그리고 그거의 제곱 곱하기 파이 하시면 공칭 단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작은 거 우리 작은 소선의 전체 단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요거 전선의 총 소선수 곱하시면 이것도 단면적이고 이것도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의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전체 소선수를 구하는 게 되겠고요. 공식도 물어보고요. 예, 아예 층수가 나오는 거 이것도 물어보고요. 예,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연선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공칭 단면적이란 그 전선의 실제 단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드시 뭐예요? 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단면적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도 계산한다는 거. 그렇다는 건 두 개가 꼭 예, 같지는 않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은 예,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의 연선의 총 소선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바깥지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좀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선의 가장 좋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연선은 가효성이 커서 가공, 가선공사에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가선공사, 우리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연선이었고요. 다음은 케이블의 종류 또는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도체에 절연 피복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체에 절연을 하고, 그리고 고피복을 한 것을 우리는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걸 왜 했냐면 외부 충격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연물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그거를 기계적, 화학적 손상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걸 케이블이라다.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케이블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케이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블들은 저압, 고압, 특고압, 그리고 제어용 케이블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블은 OF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요, 우리 절연을 움직이는 기름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통로가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절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 뭐가 떠오르나요? 전개의 세기가 떠오르죠.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우리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의 거리 r 제곱에 q 단위는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안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전개의 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유전율이 올라갈 거고 전개의 세기는 그만큼 줄어든다. 전개의 세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절연 파괴. 절연 파괴하고 연관이 되고요. 절연 파괴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방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아크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스파크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런 게 이루어진다. 전개가 높으면, 전개의 세기가 높으면 절연이 잘 파괴되고 방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부분 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채워 넣는 거. 이걸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연물. 우리 유전율이 있는 걸 절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 절연물을 뭐를 사용했다? 이동하고 있는 기름을 사용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케이블을? OF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과 직각 방향으로 우리 케이블과 직각이니까 전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죠. 전개가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이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을 한다. 결국은 집어넣는 곳이 있으면 끝단이 있답니다. 케이블이 시작점이 있으면 말단, 끝단이 있고요. 기름을 넣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기름을 빼내게 돼 있죠. 계속 기름이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름이 압을 가해지는 케이블, 그걸 우리는 OF 케이블이다라고 돼 있고요. 단면도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연층 내에 항상 유압이 가해져 있는 구조다라고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절연유가 항상 충전부에 공급되기 때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항상 이게 채워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채워져 있다는 건 전개의 세기가 낮아졌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부분 방전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방전이 적어 균일한 특성을 가진다. 절연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도의 변화에 대한 수축 및 팽창을 기름 탱크 내에서 흡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OF 케이블은 이쪽 끝단과 끝잔에 여기서 기름을 넣는 탱크가 있고요. 여기도 받아들이는 탱크가 있죠. 계속 유압을 가해서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 온도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우리 유동성 물체 온도에 가해지면 부피가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죠.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돼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용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좋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대용량 송전 용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때? 66kV 이상의 특고압 선로에 사용한다. 라는 게 우리 OF 케이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케이블이었고요. 다음은 EV 케이블입니다. 우리 EV 케이블은요, 명칭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약칭에 대한 약칭에 대한 거. 우리 요거 어떤 약칭이에요? 전선에 대한 약칭입니다. 전선에 대한 약칭. 전선에 대한 약칭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도체를 어떤 걸 쓸 건지. 우리 도체 어떤 게 있었나요? 구리가 있었고, 알루미늄이 있었죠. 그래서 구리로 얘기하면 C라고 썼어야 되고,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하면 A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C는, 그죠? 누구나 구리도체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생략을 하고요. 알루미늄으로 쓸 때는 반드시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 절연물입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폴리에틸렌, 비닐, 고무, 가교 폴리에틸렌. 보통 주로 이런 게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요. 얘는요. 얘 보호 피복입니다. 어떤 게 사용되나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비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비닐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틸렌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얘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모든 케이블들이 얘를 생략하고 지금 어떤 게 써져 있나요? 이 V가 써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읽습니까?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명칭적으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기적으로 특성이 우수하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그죠? 열에 비교적 약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EV 케이블이 되겠고요. 다음은 CV 케이블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죠? 여기가 C고요. 여기가 V죠. 크로스링크,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두 개 있으니까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뭘 개량한 거예요? EV를 개량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EV보다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케이블들은 다 이 CV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V 케이블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인 특성, 전기적인 특성, 우수하다. 아주 좋고요.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좋으냐면 임펄스 내전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임펄스 내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전압이 갑자기 확 인가가 되면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압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 주로 낙뢰, 개폐서지 이런 것들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낙뢰의 임펄스가 가해지면 절연 유물이 쉽게 열화된다, 파괴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결점이 있는 게 우리 CV 케이블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F 케이블과 비교했을 때 설치 운용이 당연하죠. 얘는 뭐가 필요했나요? 기름 탱크도 필요했었고요. 그죠? 중간에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죠? 그냥 가교 폴리에틸렌. 우리 가교 폴리에틸렌 어떤 걸 쓰냐면요. 이걸 우리가 XLP 이 절연물을 사용하죠. 아주 우수한 절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공급의 신뢰도가 그죠? 낮다라는 건 뭐에 비해서? OF 케이블에 비해서. 그죠? 가격은 OF 케이블보다는 좋습니다. 좋다라는 건 경제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OF 케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신뢰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그죠? 절연 내력이 우수하죠.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용 전압은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660V부터 5500kV까지 주로 광범위한 범위에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속 최고 온도라는 건 뭐냐면요. 얘의 허용, 절연물의 허용 최고 온도는 몇 도? 이거 90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교 폴리에틸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은 연속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LP, 그래서 CV 케이블이었고요. 전체적으로 CV 케이블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00V 1심짜리고요. 1심, 2심, 3심, 4심, 5심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케이블 여러 개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우선은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나요? 피복체. 기본적으로 도체, 절연체, 피복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얘는 케이블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중간에 얘네들은 뭐냐면요. 반도전층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연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선을 사용하면 그죠? 막 이렇게 표면이 단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선을 연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중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걸로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하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죠? 우리가 연선 지금 1층 연선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표면이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전개의 세기가 나오는데 얘는 전개의 세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렇다는 건 여기가 외피가 있으면 여기의 거리하고 여기의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개가 균일하지 않아집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넣냐면 우리 반도전층이라는 걸 넣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전층을 하나를 더 이렇게 메꾸면 이거를 약 R 다시 R 다시 이렇게 해서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반도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에 있는 걸 내부 반도전층, 밖에 있는 걸 외부 반도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선의 유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폐층을 두고요. 테이프를 감고 최종적으로 PVC,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이런 걸로 피복을 하는 형태가 우리 CV 케이블의 단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체, 절연층, 절연물, 그 다음에 피복체, 보호 피복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케이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반도전층, 전개의 세계를 균일하기 위해서 반도전층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의 종류인데요. 어떤 케이블의 종류냐면 저압 또는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에 사용하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뭐 고압, 저압, 특고압 알고 계시죠?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우리 케이블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저압 600V 이하는 그래서 저압 케이블. 그다음에 600V 초과, 그다음에 7000V 이하. 이거 우리가 고압 케이블. 7000V를 초과하는 케이블은 우리가 특고압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블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암기하실 수 있는 건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좀 암기하시냐면요. 그죠? 그래도 못해도 이 저압 케이블 그리고 또는 고압 케이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한 번씩 읽어보셔서 아 얘는 저압 케이블이구나 얘는 고압 케이블이구나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은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압 케이블을 한번 보실까요? 저압 케이블은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이라는 게 있고 또는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요걸 우리가 저압 케이블이다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요렇게 요걸 우리가 주로 또는 저압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압 케이블 또는 고압 케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냐면 연피 케이블 그리고 알루미늄 P 케이블입니다.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P 케이블이라는 거는 그죠 외장을 뭔가 씌워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PVC로 보호 피복을 만들었고 그 위에 또 알루미늄 P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한번 더 감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감쌌겠습니까? 그죠? 전압이 높고 저 보호 피복도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케이블의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우리 표 밑에 나오는 요것도 용어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VV 이거 어떤 건가요? 이제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건가요? 여기가 V이죠. 여기가 V입니다.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EV 케이블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CV 케이블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VV 케이블은 600V 이하의 저압 회로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EV 케이블은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내압 특성이 좀 우수한 편이다. 그 다음에 CV 케이블은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저압에서 뿐만 아니라 특고압까지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케이블이 우리 CV 케이블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연피 케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피 케이블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 연피 케이블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면 어떤 게 연피 케이블이냐 어떤 게 연피 케이블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표에서 케이블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연피가 있는 거 연피가 있다라고 할게요. 있다. 그리고 연피가 없다. 이렇게 나눠서요. 연피가 없는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을 연피가 없는 케이블이라고 하냐면요.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비닐 시스 케이블. 그리고 고무 시스 케이블. 고무 시스 케이블. 그리고 클로로프렌. 클로로프렌 똑같이 시스 케이블. 이거 다 케이블이고요. 케이블이고 얘네들은 그죠? 우리가 연피가 없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피가 있는 케이블은 종류가 몇 개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죠? 주트권. 뭐 연피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 시스 케이블은 연피가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연피가 나왔으니까 조금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형태가 문제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연피가 있는 것과 없는 케이블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피 케이블이고요. 연피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그래서 부식 우려가 없는 관로식, 지중 관로식에 사용한다. 그걸 우리가 연피 케이블이 되겠고요. 5번은요.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그리고 고압 또는 고압 옥내 배선 또는 고압 가공 케이블에 고압 인입용 또는 고압 지중 케이블로 주로 사용한다라고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우리 연피 케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고요. 연피 케이블이란 연피가 외상으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어디에 관로식과 지중 전선로에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을 우리가 연피 케이블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입니다. 주로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은요, 고압 옥내 배선용 또는 고압 가공 케이블, 고압 인입용 또는 고압 지중 케이블에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번이고요.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겠고요. 비닐 시스 케이블은 2심 또는 3심 비닐 절연 전선 위에 염화 비닐 수지를 혼합물로 외장한 것을 우리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형, 평형, 그 다음에 동식형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